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의 원인과 미백, 화이트닝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미와 색소 침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색소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죠. 이것을 멜라닌 과생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성된 멜라닌 그 색소가 피부의 표피에만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진피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예. 이게 색소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자외선이죠. 자외선 때문에 그렇고 햇빛.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과다했을 경우 또 색소 침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 톡톡톡톡 이런 두드리는 외부의 자극도 색소 침착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예, 열받으면은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색소가 기미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한증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타고난 경우 기미가 잘 생성이 됩니다. 자, 자외선이 피부를 향해서 이렇게 쬐고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표피에 있는,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가 좀 파괴가 됩니다. 자외선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표피가 파괴가 되면은 이 표피가 신호를 보내요. 야, 내가 손상을 받았으니까 나 좀 보호해줘. 해가지고 멜라닌 생성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면 멜라닌 생성 세포가 멜라닌을 아주 많이 생성을 하게 돼서 얼굴이 꺼멓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또 쬐게 되면은 이 표피와 진피, 그러니까 피부의 그 사이에 보호막 같은 막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피부 기저층이라고 하는데, 원래 멜라닌 색소는 피부 기저층 위에 표피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외선이 이 막을 파괴를 좀 합니다. 파괴를 하게 되면 여기가 뚫려 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진피에 침착이 되면 상당히 좀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외선으로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평소에 여성 호르몬 정도는 괜찮은데, 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될 경우,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멜라닌 생성 세포에서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멜라닌을 많이 만들게끔 자극을 자꾸 해줘요. 그래서 색소가 침착이 되는데,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임신이 첫 기미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여성 호르몬 농도가 쭉 올라가면 색소나 기미도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피임약 부작용으로 색소 침착,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게 멜라닌, 색소 생성을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 톡톡톡톡 두드리고 얼굴을 자꾸 이렇게 문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자꾸 주게 되면, 물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경우에 기저층이, 아까 전에 기저층이 있다고 그랬죠. 기저층이 이렇게 자꾸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저층이 파괴가 되면 그 안쪽으로 진피가 깊게 스며든다. 진피 쪽으로 색소가 깊게 스며든다. 그렇게 되고요. 또 노화인 경우, 자연적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그 색소가 깊은 곳에 진피까지 안쪽으로 침착이 됩니다. 원래는 겉에 막에만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가 돼요. 이 스트레스 코르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멜라닌 생성을 자꾸 촉진을 합니다. 색소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게끔 얘가 촉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결혼을 잘한 여자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서 얼굴이 하얗고, 결혼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기미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건 기미가 생겼던지, 색소가 침착이 됐던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미백, 화이트닝, 미백과 화이트닝을 해주면은 젊은 동안 피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미백이나 화이트닝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화장품도 있을 수 있겠고, 약국에서 파는 약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병원에서 시술이라든지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멜라닌이 그 생성이 되게끔 그 자극을 막는 방법은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되죠. 햇빛을 안 보던지.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인 차단제가 있고 화학적인 차단제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단제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 화학적인 방어막을 이루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바르던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아서 멜라닌 생성이 자극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있어도 손상을 받지 않게끔 어떻게 항산화제를 먹던지 바르던지 하시면 됩니다. 항산화제, 토마토의 라이코펜, 아니면은 피토엔, 피토플루엔, 그 다음에 베타카로텐 같은 그런 카르테노이드 항산화제, 비타민 A 크림이라든지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같은 종류들,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멜라닌이 생성이 안 되게끔, 색소가 생성이 안 되게끔 도와주고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트라넥삼산이라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트라넥삼산이 원래는 그 자외선으로 각질세포가 파괴가 되면 멜라닌 생성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외선으로 파괴가 돼도 멜라닌을 만들어내라라는 신호를 안 보내주면 됩니다. 이 신호를 안 보내주게 하는 방법이 트라넥삼산, 이게 이런 약이 있는데 멜라닌 생성 자극을 막는데,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히트친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약국에 상륙을 했는데 효과가 무지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미 개선이 82%가 개선이 되고 피부 미백이 한 76%가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 어떻게? 8주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8주를 복용을 하시면은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2알씩 하루 2번 복용하시는데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옛날부터 약국에서 많이 팔던 크림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도미나 크림.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자극이 들어와서 멜라닌 생성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고 있대, 색소를 만들 때 못 만들게 하는 약이죠. 색소를 안 만들게 하는 약. 그런 약들이 바로 하이드로퀴놀의 도미나 크림, 그 다음에 메키놀, 외국에서 쓰는 메키놀 성분, 그 다음에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코직산이 옛날에 그 암의 원인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다가 최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상관이 없대요.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암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어요. 화장품에 알부틴, 곰딸기 추출물이라고 하는 알부틴하고 알파 비사볼롤, 요게 당나무 추출물이라고 해서 뭐 나도미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랑스 크림, 아니면은 토토나 크림 같은 이런 화장품 종류의 미백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효과가 괜찮습니다. 부작용도 많이 적으면서 나름 괜찮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감초 추출물이나 아니면은 아젤라산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미백 효과가
괜찮습니다. 멜라닌 색소를 안 만들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도 비타민 종류의 비타민 C나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항산화제도 멜라닌 색소를 안 만들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멜라닌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산화가 되면서 멜라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레모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제품에 비타민 C를 여자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왜?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 C를 화장품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멜라닌이 알고 봤더니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멜라닌이 두 종류가 있냐면은 검은색 멜라닌이 있고 조금 밝은색 멜라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될 거면은 밝은색 멜라닌 쪽으로 만들어주면 얼굴이 좀 하얗잖아요. 그런 방법이 바로 병원에서 맞는 백옥주사가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밝은색 멜라닌 쪽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하얘지고요. 물론 이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는 약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 옛날부터 약국에서 많이 팔던 제품이 있었어요. 뭐냐면 L-시스테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일반 의약품들이 밝은색 멜라닌을 생성시켜서 얼굴이 하얗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약국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피부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멜라닌 색소가 뚫고 진피로 이동을 해서 문제다.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 문제다. 아니면 톡톡 두드리는 물리적 자극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피부 기저층 보호막을 좀 더 잘 이렇게 보호막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이렇게 투여를 해서 이거를 다시 재생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제, 화장품, 바르는 것들, 먹는 것들, 주사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멜라닌 색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표피에 일단은 많이 있잖아요. 표피에 많이 있는데 각질에 있는 거예요. 각질에 색소가 있어서 꺼멓게 보이는 건데 각질을 떼어내면 되죠. 각질의 색소들을 빨리빨리 나가게. 그럼 각질이 빨리빨리 자라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각질 세포가 요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멜라닌 색소도 요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질이 천천히 생기고 있는데 멜라닌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꺼멓게 되겠죠. 그런데 멜라닌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각질은 빨리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각질에 있는 색소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오버라고 해요. 턴오버. 빨리빨리 각질 세포들이 빨리빨리 자라나고 빨리빨리 나가면은 피부가 하얗게 된다. 이런 방법이 바로 스크럽 박피. 예. 박피를 이렇게 긁어내는 하는 방법이 그런 제품들, 바르는 제품들, 피부과 시술들 이렇게 박피를 해버리면은 피부가 아무래도 하얗게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턴오버, 빨리빨리 각질 세포가 빨리빨리 자라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트레티노인 크림입니다. 트레티노인 크림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는 약이에요.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해서 바르는 그런 병원 처방 제품이 레티노이드 성분의 트레티노인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피부를 하얗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AHA, 이게 락트산 글리콜산. 그 다음에 바하는 BHA, 이거는 살리실산.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피부에 있는 그 각질 세포들을 떼어내줘요. 녹여서
빨리빨리 떨어지게끔 해주는, 그래서 하얗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 6번째 약은 색소의 이동을 억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멜라닌 색소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동하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 비타민 B3예요. 비타민 B3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그 비타민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인데, 이게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화장품이나 바르는 제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코틴산 아미드를 많이 발라주게 되면은 그 색소가 그 멜라닌 생성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이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가장 확실하겠죠. 그냥 멜라닌 색소를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레이저로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IPL이라고 하는 거는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서 없애는 방법이고, 레이저 토닝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진피까지 들어가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해주는 방법인데, 이게 효과는 확실한데 단점도 좀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그 후에 색소를 갖다 파괴했더니 나중에 더 많이 생기더라. 더 이렇게 반동성으로 색소가 다시 침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좀 조심해서 레이저를 하는 방법이 낫고, 보통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게 부작용이 조금 더 적거든요. 예.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해서 각질을 녹여가지고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면 더 하얗고 브라이트닝, 깔끔하게 피부 색소 그 색조 톤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온토라고도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이온토 시술을 하시는데, 이온토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좋은 성분들, 항산화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미백 성분들, 그런 성분들을 이온 영동으로 쭉 넣어주는 거죠. 피부에 잘 들어가게,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쭉 잘 들어가게 해주는 방법이 이온토 시술이다. 이렇게 각각의 취향에 맞게끔 화장품, 약국의 일반 의약품, 피부과 시술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고, 물론 가격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미백이나 화이트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